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라디오 유럽에서 전하는 5번째 소식입니다. Guten Abend, hier ist von der Polizei aus. Bei Ihnen wurde eingebrochen. Wir haben die Anzeige soweit aufgenommen. Die Tür wurde verschlossen. Der Schlüssel ist bei uns, beziehungsweise bei der Feuerwehr. Bitte melden Sie sich dazu nochmal bei uns.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것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었고 이를 신고받은 경찰이 주인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이곳은 방학도 하고 휴가도 서서히 시작되는 터라 앞으로 집을 비워둬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도둑에 관련된 이야기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예방수칙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심각하거나 섬뜩한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쾌하지 않은 기억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독일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도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5분마다 한 집에 도둑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요? 아마 유럽 나라들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외부인들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예전에 거의 없었던 도둑이 많이 늘어난다고 독일인들도 정말 속상하고 불안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한국분들도 도둑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몇 해 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그러한 소식들로 불안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저희 아시아인들은 우선 외모로도 이곳 서양인들과 구별이 쉽고 또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현금을 독일인들에 비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쉽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죠. 두 번째, 집안에 파손된 물건이나 없어진 물건들을 점검해서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경찰이 사진도 찍고 기록을 남기면서 집 주인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세 번째,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대부분 독일에서는 집과 관련된 보험을 한두 가지씩은 가입하고 계시는데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은 각자의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도둑이 신고되었고 경찰 확인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발급한 확인서, 파손된 물품이나 분실된 귀중품의 구입 영수증, 영수증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하는 가방이나 귀중품은 구매 매장에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보석류는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착용하고 있는 분의 얼굴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면 거의 모든 서류와 관련된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은 대문이 아닌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문을 통하지 않으면 문으로 들어오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파손시켜 버립니다. 도둑을 맞은 후에 부서져 버린 문을 보면 이렇게 쉽게 열려? 하고 놀라고 잠시 잊고 있었던 화가 정말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의 경우 현관문은 열쇠로 문을 열 때 몇 개의 잠금 장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이를 볼 수 없지만 이름하여 RC2, RC3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 일반 문인 경우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아주 간단한 도구로 도둑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도구로 문을 열었을 경우에 사용되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 RC3의 경우에는 지금 이 간단한 장비로는 열 수가 없고 다른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소음도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터라 그 동안에 도둑은 스스로가 시도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열 수 없다는 얘기겠죠. 보통 RC2 이상의 등급의 문을 설치하도록 독일 경찰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2, RC3 모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문의 가격도 만만치 않죠? 일반 문이 1200유로 정도, RC2는 2000유로, RC3는 3000유로 정도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들이 주문을 하고 완성해서 집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8주에서 10주. 이때가 되면은 제 마음속의 상처도 이제 좀 가라앉고 새 문과 함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자 하면서 속이 상하긴 해도 아픈 기억을 담담하게 위로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도둑을 맞은 것은 한순간인데 이후 처리해야 하는 일 속에서 다시 짜증이 일어나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할 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것도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경찰은 늘어나는 도둑을 대비해서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소개하고 있는 저도 도둑의 경험이 있어서 경찰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단순 도둑의 경우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침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 아저씨의 표현을 옮겨보면 빈집털이의 도둑과 사람이 있을 때 침입하는 도둑의 그 형량은 하늘과 땅만큼 커서 도둑 스스로가 사람이 있을 경우 침입하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일부러 집에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어 도망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순간은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도 잘 나오지 않겠지만 아무 이름이나 큰 소리로 부르면서 누구 왔어? 집에 왔니? 하고 이렇게 방 안에서 말을 해줘서 도망갈 기회를 주라고요. 또 집을 비워두어야 할 경우에 제일 먼저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둡니다. 이곳은 창문 밖에 롤러가 있는데 여행 중에는 절대 롤러를 끝까지 내리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내려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집 안에서도 불이 일정 시간 켜지고 꺼짐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머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톤이나 메디아마트 같은 가전제품을 파는 매장에 가면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만 설정하는 것과 또 날짜와 시간을 함께 설정해서 콘센트에 꽂아두면 며칠 동안
시간대별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텔레콤에서도 스마트홈 제품을 이용해서 외출 시에 누군가가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핸드폰으로 알람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집에 카메라 설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스티커나 이웃이 우리는 함께 보고 있어 라는 내용의 스티커도 문에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예전부터 이용했던 방법이지만 이웃들과 간단하게 인사라도 지내면서 나 여행 갈 때 우편물 서로 챙겨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방문 상담 중에 꼭 하나 전하고 싶은 것은 영상에서 보시는 개인용 알람입니다. 특히 여성분이나 아이들 밤길에 혼자 다니실 때 갖고 다니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경찰 아저씨 자신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갖고 다니기를 추천한다고 한 알람이에요. 크기도 열쇠고리 정도이고 위험한 상황일 경우 고리를 잡아당겨서 알람이 울리게 함으로써 주변에 나의 위험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경찰 아저씨가 얘기할 때 후춧가루 같은 거 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호신기기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본인이 후춧가루를 되마실 수도 있고 또 전기 충격 같은 호신기기도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 좀 후춧가루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심각해야 되는 상황에 좀 많이 이렇게 빵 터진 건 있지만 재밌었어요. 미니 알람기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또 그 소리는 얼마나 큰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개인용 알람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나 아니면 2개, 3개, 6개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3개가 한 개의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해 보았습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LED 등을 켤 수 있어요. 이렇게 불빛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알람의 소리는 밑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이 큰 소리로 저의 위험을 외부에 알리게 되는 기능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가끔 갖고 다니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하나 정도 꼭 갖고 다니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와, 오늘은 길고 긴 이야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길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끝으로 지난번 방송한 그린마트 에필로그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언제나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하셨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유럽 어디에서든 주문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나오지 못할 사정으로 오실 수 없을 때 홈페이지로 주문하시면 택배 보내드린다고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음식 재료만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까지 한번 듬뿍 받아보세요. 갑자기 더워진 요즘 시원한 한 모금의 청량함처럼 정말 산뜻하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고요. 매일매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